유용하고 쓸만하고 바른 건강 정보를 쉽게 전해드리는 닥터 김 건강 TV.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내과 전문의 김주영입니다. 데니스 킴 MD. 오늘 저의 첫 방송 시간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죠. 저에게는 또한 좀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자, 이 첫 시간 첫 방송으로 제가 드릴 주제는 코로나 팬데믹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죠? 앞으로도 또 얼마나 더 가야 할지 그것에 대한 답을 제 나름대로 제 환자분들에게 드리듯이 좀 단순하고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어떻게 왔는지 잠시 뒤돌아보면서 오늘의 위치를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녀석이 세계 무대에 데뷔한 것이 한 반년 됐죠. 그 6개월 동안 온 세계를 휩쓸고 다니면서 많은 해를 끼쳤고 이 얼굴을 모르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또 우리 모두가 다 영향을 받고 불편한 삶을 살고 있죠. 지금 미국에서 계속 불길이 번지고 있으니까 미국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사는 워싱턴주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젊은 남자가 중국에 갔다 와서 감염됐다고 얘기를 하지요. 똑같은 시기에 한국에서도 첫 환자가 발생을 합니다. 똑같은 날. 그러나 이제 한국과 미국은 전혀 다른 길을 가지요.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첫 사망자가 나온 것이 2월 26일, 지금으로부터 약 4개월 전이죠. 사망자가 10만 명을 돌파하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자, 3개월 동안 이렇게 사망자가 나온 다음에 크게 맹유를 떨친 다음에 잠시 좀 조용해졌었죠. 조용해지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증가세가 좀 둔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월 28일 현재 오늘 이 영상이 촬영되는 오늘 현재 사망자는 12만 5천, 감염자가 250만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달이 제일 힘들었고 제일 많은 사망자를 냈고 그다음에 천천히 증가하다가 갑자기 6월 이후부터 6월 둘째 주 이후부터 또 급격히 사망자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6월 24일, 25일, 26일 신규 확진자가 매일 기록을 경신하기 시작했어요. 그 미국에서 그 전에 4월에 있던 기록을 6월 달에 24, 25, 26일 날 매일 경신해서 하루 4만 명 이상씩 이제 확진이 되기 시작하지요. 좀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래프 보시면 좀 머리 아프시죠? 그런데 제 설명을 듣고 이 곡선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확진자 수를 미국에서 3월 달부터 지금까지 오늘 6월 28일까지 7일 평균을 낸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4월에 가장 높고 그러다가 이렇게 둔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성급한 사람들은 이제 팬데믹이 끝나나 보다 혹은 또 7월쯤 되면은 우리가 정상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도 오픈하고 사회가 좀 느슨해졌죠. 그러다가 6월 첫째 주 지나고 한 10일경부터 갑자기 환자들이 늘기 시작하더니 확진자가 점점 많아져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26일 날은 4만 5천 명이 하루에 그 전에 있던 3만 몇천 명의 기록을 단숨에 갈아치우게 됐습니다. 자, 지난 6월 넷째 주에 사망자가 급증하는 주는 단연 미국의 남부입니다. 선벨트라고 하는 미국의 남부, 아리조나, 플로리다 뭐 이런 곳들이죠. 처음에 코로나가 나왔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름이 되면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 바이러스들이 잠잠해지겠거니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아리조나 피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섭씨 35도가 넘죠. 100도가 넘는 그런 무더위 속에서 이 바이러스들이 맹유를 떨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게 된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가 날씨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사망자, 아까는 지금 확진자를 이야기했고 지금 또 사망자의 그래프를 보면 조금 다른 그래프를 봅니다. 이 빨간 선이 역시 7일 평균
사망자 수의 증가를 나타내는데 아까 그래프에서 확진자는 이때쯤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사망자는 내려오고 있죠. 오늘 6월 28일 날 갑자기 높아진 것은 아마 뉴저지주에서 이전에 누락됐던 환자들을 한꺼번에 등록시킨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사망자는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두 그래프를 함께 보시면 그 추이를 알 수 있죠. 파란 것은 확진자 수 이렇게 점점 줄어들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고 빨간 것은 사망자 수. 이 사망자들은 아직도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둘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마 그 지금 감염되는 사람들 이 부분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아마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이전에는 연세 많은 분들이 감염돼서 또 기저 환자들이 감염돼서 많이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감염되니까 사망에 이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이유는 아마도 그동안의 경험으로 중환자실이나 병원에서 환자들을 더 잘 테이크케어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뭐 스테로이드, 덱사메타존 이런 얘기도 들으셨고 뭐 그러셨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두 가지 이유로 아직은 이 사망자가 빨리빨리 늘어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젊은 친구들로부터 다시 노인들에게 감염이 되기 시작하면 이게 또 달라지겠죠. 아니면은 감염이 늘어나니까 한 2, 3주 후에 다시 이것이 늘어날지 이제 그것은 아무도 모르죠. 자, 그러면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좀 이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데요.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의 말씀을 빌리면 우린 지금 어디 와 있는가 하면은 이 코로나 팬데믹 히스토리에 아직도 초반 야구로 치면은 3회 초다. 야구가 9회 말까지 가야 되는데 3회 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여기 제가 특별히 소개를 드리는 닥터 오스터홈이라는 분인데 전문가입니다. 미국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하시고 기고도 하시고 지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다음부터 매주 이 팟캐스트를 해오시는데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주시고 정확하신 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꼭 들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팬데믹 지금 끝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는데 지금 우리는 아직 초반이다. 사실은 이분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2회 세컨 이닝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지지난부터 이렇게 그 사망자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그 곡선을 보시고 나서는 이제는 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3회가 시작됐다. 자, 여러분 야구가 어떻게 끝납니까? 야구는 9회 말까지 가야 끝나죠. 그러면 3회까지 오는데 시간이 지금 6개월 걸렸나요? 6개월 걸렸으니까 9회까지 가려면은 전체가 18개월, 앞으로 1년 더 남았냐? 뭐 글쎄요, 반드시 그렇다고는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야구는 9회 말이 돼야 끝나지 그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죠. 언제 뭐 1시간 만에 끝날 수도 있고 3시간 갈 수도 있고 4시간 갈 수도 있고 야구 게임이 마찬가지로 이 게임도 결국은 결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아직은 초반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야구의 결말은 9회 말인데 이 팬데믹의 결말은 코로나 팬데믹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돼야 끝날까?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전 인구의 한 3분의 2 정도, 그러니까 60%에서 70% 정도가 집단 면역을 가지게 되면은 이제 바이러스가 잠잠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집단 면역, herd immunity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게 되는 길은 두 가지죠. 첫째는 사람들이 감염됐다가 회복되면서 몸에 항체를 가지게 되는 것. 두 번째는 밖에서 이제 항체를 만들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예방주사, 백신입니다. 어떤 게 먼저 오든지 간에 이제 그 9회 말까지 갈 텐데 사실
앞으로 향후 한 뭐 1년 혹은 1년 반 동안에 정말로 효과적이고 확실하고 오래가고 그런 백신이 개발되고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맞게 될, 우리까지 다 돌아오게 될, 지구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맞게 될 확률은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낮지요. 그래서 이 백신인 만드는 것이 사실 굉장히 복잡한 일인데 지금 전 세계 각국의 연구소가 120개나 되는 연구소에서 서로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백신에게 기대하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감염을 맞아서 소화할 것이냐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9회 말까지 가는 그 경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야구 게임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죠. 첫 번째 뭐 초반에 다 그냥 승부가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1회, 2회, 3회에 뭐 홈런 빵빵 치고 그래서 승부가 다 결정나고 나머지는 그저 이렇게 별로 재미없이 삼자범퇴 뭐 이렇게 가지고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고 매 회마다 그냥 피를 말리는 접전 뭐 홈런 치고 안타 치고 뭐 병살타 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될 수도 있고 또 연장전까지 갈 수도 있죠. 야구가 어떻게 될까? 코로나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9회 말까지 가게 될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시나리오는 1918년 인플루엔자 독감 팬데믹 모델입니다. 이때 이건 사망자 수인데 그 세 번 1, 2, 3 펀치로 왔습니다. 이게 첫 번째 웨이브고 물결, 두 번째 웨이브는 훨씬 커서 예, 첫 여름에 미국에서 많이 죽었고요. 이것도 역시 여름입니다. 그 호흡기 바이러스가 꼭 겨울에만 맹유를 떨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여기서도 분명하듯이. 그리고 또 왜 그런지 모르지만 또 잠잠하다가 가을이 돼서 더 크게 왔다가 그 다음에 또 한겨울에 또 잠잠하다가 다시 봄이 되려고 하니까 또 한번 크게 치고 나갔던 인플루엔자. 이거 사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겪는 게 요거라면 지금도 많이 죽었는데 또 가을에 더 큰 놈이 온다면 이건 좀 더 힘든 얘기죠. 이렇게 될 것인가가 한 시나리오고 두 번째는 그 코로나의 사촌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촌인 머스라고 영어로는 하죠. 바이러스 팬데믹 모델입니다. 인플루엔자는 전혀 다른 바이러스고요. 이 머스 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는 같은 종류 코로나라고 하는 패밀리에 있는 바이러스인데 둘이 사촌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쫓아가지 않을까. 얘네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2014년, 2015년, 2016년 때 크게 이거는 이제 감염자 수인데 그 당시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한국도 한번 당했죠. 이 감염자가 이렇게 확 한번 그냥 꽝 치고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서서히 뭐 줄어들어서 지금은 거의 그냥 이렇게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그런데 이제 WHO나 CDC에 여러분이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은 메르스 팬데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대로 계속되고 있죠. 미미하나마. 역시 커진인 사촌인 사르스 바이러스가 몇 달 만에 그냥 꽝 하고 끝난 것과는 달리 한 뭐 4, 5, 6개월 만에 완전히 끝난 것과는 달리 그 후에 나온 이 메르스는 한번 크게 치고 나서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것이 아닐까?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라면 좋죠. 예, 여기 와 있는 거라면 이제 꽝 한번 당했으니까 이제 잠잠해지 좀 약화될 것이다. 뭐 앞으로 몇 년을 가든지 간에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이다. 세 번째 모델은 뭐 제가 특별한 뭐 덤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신출 귀몰 모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 우리가 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생태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곳에서 확 드러났다가 또 어느 곳에서 좀 조용하다가 또 다시 드러나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뉴욕 또 캘리포니아 뭐 디트로이트 이랬다가 지금 또 남부로 가고 또 초기에는 유럽에서 그렇게 맹위를 떨치다가 이제는 그 인도
인도가 지금 굉장히 크게 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럽보다 더 크게 당하고 있죠. 또 저쪽 남미 브라질, 브라질 여러분 아시죠? 그 대통령이 그 코로나를 무시하는 그 행동을 했던 그런. 그래서 이 모델은 뭔가 하면 그 바이러스가 어디나 지금 다 퍼지고 있는데 여기서 나왔다 저기서 나왔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계속 그냥 물밀듯이 그냥 밀려 나가고 파도 치면서 밀려 나가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회 말, 즉 이제 인구의 3분의 2가 면역이 생기면 이제 그때야 끝날 것이다라고 하지요. 이 세 가지 모델을 한꺼번에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굉장히 무서운 모델이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가 더 큰 것이 온다. 또 이것은 가장 그나마 괜찮은 모델이죠. 지금이 제일 힘들다. 그러나 이제 계속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아마도 이것일지 모르겠다. 얼마나 갈지. 이 셋 중에 하나 아니면 이 셋이 적당히 이렇게 조합되어서 나온 것이 이렇게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이렇게 될 때 이 제일 중요한 키는 바이러스 자신에게 있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어요. 이 게임의 야구 게임의 키는 바이러스가 먼저 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먼저 공격을 해왔죠. 자, 바이러스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얘네 마음에 따라서 이 게임이 결정이 되죠. 바이러스를 우리가 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쉽겠어요.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그리고 많이 있으면 더 많이 흘러나가고, 바이러스가 왜 어느 곳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어느 곳은 좀 쉬고 하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얘네들이 어디에 많이 모여 있고 또 어디에 적게 있고 또 앞으로 어떤 길을 뚫을지 마치 물의 길이 가는 것처럼 물은 여러분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흐르고 장애물이 있으면 돌아가고 틈이 있으면 들어가고 바이러스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틈 모든 것을 다 찾아서 공략을 하면서 들어가지요. 여러분 물을 다루어 보신 분들 잘 아시죠? 지붕 새 보신 분 있으시죠? 지붕에 루핑이 잘못돼서 물이 새기 시작하면 꼭 물 들어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또 방수 작업하신 분들 아시죠? 틈이 있으면 물은 들어오고 항상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 모여 있는지 모르지만은 모여 있다가 크게 그냥 이런 저수지 같은 폭포 같은 그 저수지로 있다가 틈이 있는 곳으로 밀려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키는 바이러스에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혹시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서 또 독종이 나오든지 아니면 또 덜 독종이 나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또 게임이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키는 바이러스가 쥐고 있고 그러나 이제 사람이 하는 행동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틈, 개인이나 가족이나 사회가 만들어 놓은 틈들, 미국은 그런 구멍투성이죠. 하여간에 여러 말씀드릴 것 없이 다 잘 알듯이 건강 제도도 그렇고 검사하는 것도 그렇고 구멍이 너무 많아요. 또 미국 사람들이 개인의 자유를 부르짖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왜 나는 그렇게 안 해 이렇게 마스크 안 써 이렇게 해가면서 그러고 게다가 또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은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이런 사람이 만든 틈을 이 바이러스가 무차별하게 공격해 올 것이고 한국처럼 잘하면은 고생을 덜하게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약을 해보면 팬데믹은 아직 진행 중인데 지금은 3회 초다. 아직은 초반이다. 어떻게 될 것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 그 키는 바이러스가 쥐고 있고 사람의 행동이 앞으로 경로를 결정한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시고 우리가 이 과학과 사실에 입각해서 판단하고 또 과학자들이 하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 이 팬데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들리는 소리가 많아서 의사인 저도
역시 의사인 제 친구의 얘기하기를 뭐를 믿어야 될지 전혀 다른 소리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그만큼 이게 아직 초기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것 같지만 이제 6개월밖에 안 돼서 이 바이러스가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고 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더 많이 알게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과학자들이 하는 말을 믿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것이 팬데믹이 크게 온다고 했을 때 솔직히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르스와 머스를 미국이 피해갔잖아요. 우리가 당한 적이 없어요. 한국은 당한 적이 있으니까 준비를 했고 저렇게 아주 경고를 해서 우리가 조심하게 하려는 것이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과연 과학자들의 예측대로 지금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어떤 그 여러 가지 말들에 속지 마시고 혹은 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무슨 어떤 소식이 있을 때 예를 들면 뭐 무슨 혈액형이 감염이 잘 된다, 뭐 남자가 잘 된다, 여자가 잘 된다, 뭐 이런 것들 글쎄요 시간이 지나야 다 알게 되는 것들이지 별로 중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것인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바이러스하고 사람하고 지금 게임을 하고 있다, 뭐 전쟁을 하고 있다 하면 누가 더 유리할까요? 제가 보기엔 사람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자 바이러스의 전략은 딱 하나예요. 걔네들은 그저 자기 자신을 복제하려고 퍼지려고 하는 그냥 그것밖에 없습니다. 뭐 우리의 틈을 밀고 들어오지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계속 퍼지려고 하는 오로지 그것 하나 두뇌가 없어요. 바이러스는 세포도 아니니까 그런 무지막지한 세력이고 자 우리 사람들은 지식과 지혜 그리고 경험으로서 배우는 것들 그것으로서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들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번 코로나 팬데믹도 결국 사람이 이길 텐데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을지는 우리 사람의 행동이 앞으로의 경로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말씀이 좀 길어졌죠? 여러분 다음 두 번째 방송 제2회는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팬데믹에 감염된다면 좀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제목인데 사실 뭐 굉장히 중요한 또 사실에 입각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평생 후회할 아주 중요한 이야기. 미국 대통령이 팬데믹에 감염된다면 그런 가능성은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 아주 힘들었습니다. 더 매끈하게 잘 해야 되는데 제가 마음에 드는 것을 만들어내려면은 이 여름이 다 가도 못할 것 같아서 그냥 마음은 급하고 해서 올리니까 잘 보아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얻은 것이 있으신 분들 뭐 좋아요, 구독 뭐 이런 것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런 말 들어야 될 분들에게 친지들에게 나눠주시면 제가 앞으로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틈틈이 이런 중요한 정보들 중요하고 쓸만하고 바른 정보를 쉽게 전해드리는 이 채널 닥터김 건강TV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